이원석 총장은 보수파 진영에 큰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고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집요한 압박에 굴복하는 듯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불필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소인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의심스럽습니다. 단돌이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고 검찰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격한 수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담수사팀을 두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부 총질입니다. 좌파 진영에서 이원석 총장을 응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 각을 세움으로 해서 정치적 딜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을 긴급 구성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용납될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송경호 지점장의 연임을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송경호 지검장의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원석 총장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부에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이제 2년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신속한 조치를 크게 기대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그에게 국가 권력을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검찰 수사는 별다른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마치 문재인과 이재명은 그들의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면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의 핵심 측근들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 관련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원석 총장 간의 갈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이원석 총장과 사전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기자들 앞에서 7초 침묵이라는 인사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총장 배신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검찰 내부에 흘리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총수로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적 행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퇴임한 후에 정치권 진입 가능성에 대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고향은
호남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들은 이원석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원석 총장의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는 행위, 그 배경에는 한동훈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한동훈, 김경열, 함은경 등의 최근 이들의 행적을 고려할 때 그가 좌파에 가깝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수많은 사건으로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27일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법적, 사법적 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되었고 작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포인트 차이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만 청구하고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반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뒷배가 되었다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원석의 수사 지연 행위들과 검찰의 무능으로 인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간의 신뢰는 심각한 균열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에 크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국가 대의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청렴성에 상당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특히 청렴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라인들은 최근 기득권 세력인 조중동과 결탁하면서 현 정부를 배신하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나 부패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그리고 최상병 사건은 그 자체로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한동훈, 이원석 등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야망,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소인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찰에서 선배의 그늘에서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과분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이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의를 위해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